1,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 100배의 기회는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AI를 몰라도 되고 엔비디아를 몰라도 됩니다. 금리를 정확히 맞히지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100배의 기회는 숫자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한 곳에 있으니까요. 보는 순간 이게 왜 이 가격이지?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해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찾기도 전에 먼저 레버리지부터 씁니다. 빨리 벌고 싶어서요. 남들보다 빨리 10억을 만들고 싶고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레버리지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계좌가 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로 더 빨리 벌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계좌를 청산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던 겁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이미 돈을 버는 것 같고 지금 안 들어가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았던 거예요.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 내 인생도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죠.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레버리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모니시 파브라입니다. 그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을 깊이 연구한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 중 한 명이자 수천억이 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자극적인 질문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바로 대박 종목을 기대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어떤 코인이 100배 갈까요? 어떤 AI 기업을 잡아야 할까요? 근데 모니시 파브라이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기회는 당신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돈이 있다고 바로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있다고 내일 바로 100배 갈 종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미쳤을 때, 사람들이 착각했을 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틀어졌을 때, 그때 아주 가끔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살아남으며 계좌를 지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에서 첫 번째 엔진은 대박 종목이 아니라 계속 돈을 넣을 수 있는 삶의 구조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워렌 버핏에게 들은 이야기 중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원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옆에는 릭 게린이라는 투자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똑똑했고 능력도 있었고 버핏과 먼거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왜였을까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모니 씨가 버핏에게 묻습니다. 릭 게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와 나는 우리가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릭은 서둘렀습니다. 이 한 문장이 투자의 운명을 갈랐어요. 릭 게리는 레버리지를 썼고 1973년과 1974년 하락장에서 마진콜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팔면 안 되는 순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위대한 투자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레버리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기다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조금만 평균 이상인 투자자이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평생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와닿지 않나요?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여기서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100배 종목 찾는 법을 듣고 싶었는데, 나는 빨리 10억 만드는 법을 듣고 싶었는데. 네,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기서
복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100배 수익을 생각하면 한 번에 100배 오를 종목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모니시의 조언 중 가장 큰 인사이트는 이 문장에 있어요. 현실적인 복리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 번의 더블이다. 모니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 수익률이면 약 7년마다 돈이 2배가 됩니다. 7년마다 2배, 또 2배,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49년이면 7번의 더블입니다. 2배가 7번 반복되면 약 128배가 됩니다. 1,000만 원이 12억 8천만 원이 되는 구조죠. 이 말이 너무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스스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중간에 레버리지 쓰고 테마주 따라가고 공포에 팔고 욕심에 몰빵하고 중간에 청산당하니까 복리가 작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리는 천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아, 레버리지는 위험한 거 알겠어. 복리도 알겠어. 오래 버텨야 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럼 진짜 큰 기회는 어디서 찾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상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오늘의 더 큰 비밀입니다. 일단 100배의 기회는 매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부자들은 그걸 알아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고도 지나치죠.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 보이거든요. 너무 불확실해 보이고 남들이 싫어하고 뉴스는 안 좋고 가격은 무너져 있고 겉으로 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투자자는 그 안에서 다른 걸 봅니다. 위험이 높은 건지 아니면 불확실성만 높은 건지 이걸 구분합니다. 모니시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그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10살짜리 아이에게도 4문장이나 5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이상할 정도예요. 숫자를 보는 순간 이게 왜 이렇게 싸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모니 씨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이해를 위해 복잡한 엑셀 시트가 필요한 투자라면 그건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다. 물론 이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짜 분석에서는 엑셀도 쓸 수 있고 자료도 봐야 하고 숫자도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엑셀을 열고 가정을 10개 넣고 성장률을 바꾸고 할인율을 조정해야만 좋아 보이는 투자는 이미 너무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핵심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해요. 10살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어야겠죠. 이 회사는 가진 자산만 팔아도 현재 주가보다 더 가치가 높아. 근데 시장은 지금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싸게 팔고 있어. 실제로는 버틸 방법이 있고 파산 위험은 생각보다 낮아. 만약 상황이 조금만 정상화되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어. 이 정도로 단순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모니 씨가 이야기한 프론트라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초대형 유조선을 가진 해운 회사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옮기는 거대한 배들을 말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 이런 초대형 유조선이 약 300척 정도 있었는데 프론트라인은 그중 75척, 그러니까 시장의 2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유조선 운임이 무너진 거예요. 이 배들은 하루에 약 15,000달러 정도를 벌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운임이 하루 7,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를 움직일수록 계속 돈을 잃는 겁니다. 시장은 당연히 겁을 먹었습니다. 주가는 박살났어요. 거의 90% 가까이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망해가는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모니 씨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그가 본 건 주가가 아니라 자산 가치였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는 각각의 배에 묶여 있었거든요. 회사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를 사고 파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힘들어지면 배 몇 척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니 씨는 계산해 봅니다. 이 회사가 모든 배를 팔고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주당 9달러에서 10달러 정도의 가치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3달러였던 거죠. 여기서 이상한 숫자가 보이죠? 시장은 이 회사를 망할 회사처럼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자산을 팔아도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가치가 남을 수 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숫자가 말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컸지만 실제 위험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 우린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위험이 높은 것과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다르니까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기업을 보면 뒤로 끌고 가서 총살하듯이 팔아버려요. 근데 진짜 기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위험은 낮은데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무너진 곳, 그곳이 투자자가 봐야 할 곳입니다. 모니 씨는 프론트라인에 투자했고 주가는 3달러에서 10달러까지 올랐어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잘한 투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니 씨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실패담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훨씬 더 큰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판 이후 운임은 더 올라갔습니다. 하루 15,000달러, 2만 달러, 그 다음에는 무려 30만 달러까지 올랐죠. 생각해보세요. 손익분기점은 15,000달러인데 운임이 30만 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배 한 척당 매일 엄청난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결국 80배까지 올랐습니다. 모니 씨는 돈을 벌었지만 진짜 큰 돈은 놓친 거예요. 왜 놓쳤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했지만 두 번째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요. 여기서 워런 버핏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And then what?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싸다,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운임이 회복된다,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새로운 배를 만들려면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은 수요가 돌아와도 공급은 바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 몇 년 동안 기존 배를 가진 회사는 말도 안 되는 현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가는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이게 두 번째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답에서 멈출 거예요. 싸다, 올랐다, 수익 났다, 팔자. 근데 진짜 큰 기회를 보는 사람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이 질문은 투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돈을 번다. 그 다음은 레버리지로 수익이 난다. 그 다음은 한 번 더 크게 들어간다. 그 다음은 시장 방향이 바뀌고 계좌가 청산돼서 다시 시작할 돈이 없다. 그 다음은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투자는 금방 도박이 되니까요. 그럼 이런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니 씨가 말하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 많이 알면 됩니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걸 알려고 해요. AI도 알아야 하고 반도체도 알아야 하고 2차 전지, 코인, 금리와 환율, 심지어 미국 대선과 중국 정책까지 모든 걸 알아야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아무것도 깊게 알지 못합니다. 뉴스는 많이 아는데 진짜 기회는 못 봐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세상을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아주 작은 영역을 말도 안 되게 깊게 압니다. 여기서 존 아릴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부동산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투자한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좁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주변 약 3km 안의 부동산, 거의 그곳만 팠습니다. 각각 건물들이 언제 지어졌고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얼마에 거래됐고 임대료가 얼마고 지금 가치는 얼마인지 줄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세상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누구보다 깊게 알았죠. 이게 진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넓게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좁게 깊이 아는 것, 남들이 놓치는 작은 차이를 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큰 돈을 만듭니다. 워런 버핏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Too hard pile. 너무 어려운 것들을 넣어두는 박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식도 너무 많고 산업, 뉴스, 그리고 변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too hard pile에 넣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패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투자에서 패스는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자의 선택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으니까요. 반대로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쓰고 몰빵을 하고 결국 계좌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역을 깊게 파는 사람입니다. 100배 기회는 세상 모든 걸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작은 영역에서 숫자가 이상해지는 순간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AI를 몰라도 되고 엔비디아를 몰라도 됩니다. 물론 그걸 진짜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 게임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모니 씨는 AI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자신이 거기에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없다면 굳이 그 파티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나는 이걸 모른다. 이건 내 게임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곳에서만 싸우겠다. 이 태도가 투자자를 오래 살려요.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도 없고 모든 종목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투자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을 몇 번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워런 버핏도 수십 년 동안 버크셔를 운영하면서 정말 회사를 크게 움직인 결정은 아주 소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매일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매일 사고 팔 필요도 없고 매일 뉴스에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버는 걸 보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자 공부하는 시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끔 숫자가 이상한 기회가 나타날 때 그때 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계좌가 살아 있어야 해요. 레버리지 때문에 이미 청산당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00배의 기회는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AI나 엔비디아를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기회는 내가 이해하는 작은 영역에서 숫자가 말도 안 되게 틀어졌을 때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직업이 있어야 하고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하고 레버리지 없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복리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 번의 더블입니다. 잊지 마세요. 10%의 수익률이면 약 7년마다 2배가 되고 49년이면 약 128배입니다. 1,000만 원이 12억 8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을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0만 원을 10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빨리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아남을까? 무엇이 100배 오를까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곳에서 숫자가 말도 안 되게 틀어진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더 크게 베팅할까가 아니라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And then what?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항상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루하고 평범해요. 근데 이 평범한 걸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범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방향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로 하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나는 레버리지보다 생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도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응원의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100배의 기회는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내가 이해하는 작은 영역에서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해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